앞으로 임금 근로자 외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1회에서 한 해 가능한 분할 사용도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가 최근 시청에서 광명시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명문화 수립과 함께 성공적 추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는 보육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을 주제로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시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지역 공사립 유치원 194곳에 대한 급식 위생과 안전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름철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먹거리 안전의 위험이 커지고 안산과 부산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강 취약계층인 유아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14일자로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울산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향수호숫길,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 문학관, 정지용 생가, 향토전시관, 관성회관 등 8곳이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남구는 지역 구립도서관 4곳에서 오는 21일부터 유아들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와 부모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육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8월부터 창원, 진주, 사천, 고성 등 4개소에서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산부와 만 2세 이하 영아로 시범 사업은 출산, 양육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출산과 양육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충남 계룡시가 관내 급식 인원 50인 미만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타시도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관련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위생 관리 현황을 파악해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북 칠곡군이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칠곡군은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10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어린이집 휴원을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9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가정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는 경상 근무에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광주 지역 어린이집은 1072곳, 긴급 보육률은 30.9%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238곳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해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는 3개 구청 성남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합동으로 7개조 14명의 위생점검반을 꾸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총 30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 방곡동에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이전 혁신도시 지역 최초로 근린공원 부진에 세워지는 국토연구원 직장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903.6제곱미터 규모로 난방 시스템과 고효율 LED 조명, 태양광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설됩니다. 국토연구원 직장 어린이집은 내년 상반기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이 급식 인원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14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과 안전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조리원 등 개인위생관리, 조리기구 및 시설 설비 관리, 식재료 및 식단표 관리 등 급식위생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순천시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순천시의 모든 어린이집에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이는 체온계는 피부에 붙여 고열을 감지할 수 있는 밴드로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색이 변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이의 발열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8곳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어린이집은 9,153곳으로 도 전체 어린이집의 8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동구가 구립 에코폴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롯데캐슬 베네루체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올해 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하반기까지 총 11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역 내 대단위 개발 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집중 공략해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 이용률 50%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보충 영양식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주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전용 택시를 마련했습니다. 은평구는 아이맘 택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택시 운송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구와 택시 업체가 협업해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이동 편의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충남 천안 서북소방서가 임산부와 분만 후 1년 미만의 산모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119 구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는 출산을 위한 병원 이송, 출산 전후 통증 및 출혈 등 응급 상황 시 병원 이송하는 맞춤형 119 구급 서비스로 119로 신고하면 임산부 등록 사항을 통해 진료받는 산부인과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임산부 53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도봉구민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입니다. 지난해 출산했지만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